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영하 38도의 빙판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저보다가 더 얇게 입고 계신 분이 저기 계시는 우리 정가훈 목사님은 양복만 입고 계세요. 왜냐?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화가 나서 속에 천불이 나신다는 겁니다. 건강하시라고 우리 정가훈 목사님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와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그 대한민국의 현주소, 그보다 더 심각한 정가훈 목사님의 대한민국 현주소가 지금 대한민국이 당하고 있는 딱 그 꼬라지입니다. 절대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대한민국의 이 현실을 국민의 70% 이상이 아직도 침묵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답답해서 지난 7년간 전국과 해외를 다니면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깨우쳐주고 이제야 1000만 국민이 강화문 광장에 모일 줄 알았는데 900만 밖에 안 모여서 다시 정가훈 목사님이 어제 대전을 출발해서 또다시 전국 순회 강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명령과 지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정가훈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면 나라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같은 인간들, 종북 주사파, 여러분 문재인하고는 질이 다르다는 걸 정가훈 목사님이 수없이겠죠. 전문 용어로 눈가리가 조그만 새끼들은 큰 사고 쳤다. 너도 작아. 자, 다른 거는 절대 믿지 마시고 정가훈 목사님이 예견하고 진단하고 경고하는 여기에는 여러분 절대 귀를 닫거나 눈을 닫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이 눈과 귀를 뜨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버티고 있다는 거, 누구보다도 가장 몸이 아프신 분인데 50m 걸어가기가 힘든 분이에요.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저 몸을 가누고도 나라 때문에 전국을 다닌 걸 보신다면 모두 강화문으로 2000만 국민이 쏟아져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부산대회를 마치면 우리 또 대구로 갑니다. 그거 아시고 오늘 부산의 이 열기를 제대로 보여주셔야 다음 행선지 이런 데서도 똑같은 힘이 생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유 대한민국 회복을 위한 부산, 울산, 경남 자유마을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주 4.3은 그 이듬해에 두 번째 비상계엄을 발령했던 것이에요. 첫 번째 발령을 됐는데 여수 순천 사건이 진압이 됐습니다. 그때 진압되지 않는 이 빨갱이 놈들이 대부분 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지리산으로 도망을 간 것이에요. 그게 빨치산의 유래가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상황을 거짓으로 미워한 인간이 조종래의 태백산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은요,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고 그 다음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마당에 여순 군인 반란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가 자체가 넘어질 위험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해 48년 12월 달에 국가보안법을 처음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그 당시는요, 48년 8월부터 48년 12월까지는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가장 기본법인 민법도 없었고 형법도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나라 자체가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먼저 국가보안법을 만들어서 공산당을 지지하거나 또 찬양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미 군정은 우리가 건국하기 전에 미 군정이 있었잖아요. 미 군정은 공산당을 처음에는 불법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산당의 존재를 긍정한 사람이 미 군정입니다. 근데 미 군정은 무엇만 단속했느냐? 공산당의 존재는 불법으로 보지 않고 그 공산당이 불법 행위를 한 것만 단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안 된다, 공산주의하고는 우리가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끝까지 버티셔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시장 경제를 확립한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48년 12월 달에 국가보안법을 만들었죠. 만든 다음에 그 이듬해 1949년에 이 법을 적용해 보니까 민간인 중에서 빨갱이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된 사람이 11만 명이 검거됐습니다. 얼마라고요? 11만 명이나 검거가 된 것이에요. 그만큼 대한민국에 빨갱이가 많이 압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해산 불법 단체로 해산된 정당이 132개나 됐던 것이에요. 그 당시 11만 명이 잡혔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도소가 그 인간들을 수용을 하지 못해가지고 2개의 형무소를 신설하기까지 해서 대한민국에 있었던 이 빨갱이들을 다 근절해 냈던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국가보안법을 어디 또 적용했느냐? 군대 내에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왜? 군인들 중에 빨갱이가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검거된 군인이 한 5천 명 됩니다. 5천 명이 다 처벌됐어요. 또 나머지 5천 명은요 탈영을 했습니다. 도망을 갔어요. 대략 10,000명 정도가 이 불임자들인데 당시 대한민국 육군의 10% 정도가 빨갱이 집단으로 개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1950년에 6.25가 터졌죠. 6.25가 터지기 1년 전에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북한을 지지하고 찬양하는 11만 명의 빨갱이들을 잡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이고 군대 내에 10,000명 정도를 숙군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군대를 깨끗이 한다, 정화한다는 뜻이거든요. 숙자가 군대 내에 있는 이와 수많은 빨갱이들을 처벌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듬해에 6.25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만일 군인들을 처벌하지 못했고 빨갱이들을 또 일반인들 10만 명을 처벌하지 못한 상태에서 6.25가 터졌으면요 군대 내에 있는 빨갱이 군인들이 우리 군인을 상대로 총뿌리를 겨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1948년에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49년에 수많은 숙군 작업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정화시키도록 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숙군 작업은 그러면 예컨대 군대 내에 빨갱이들이 왜 이렇게 많느냐? 통상은 군인 속에 빨갱이들이 많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왜 많은가 하면 이런 겁니다. 그 당시는요 48년도 49년도 초만 해도 대한민국은 군대를 갈 때 징병제가 아니었습니다. 병역법을 49년에 만들었는데 징병제 병역법은 49년도에 만들어졌고 그 이전에는 다 모병제였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군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특히 간첩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다 보면 나중에 간첩으로 검거가 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군대를 자진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 경찰은 더 이상 그 사람들의 뒤를 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 내에 빨갱이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지면서 11만 명의 사람들을 검거해서 색출해서 처벌했던 것이고 군인들도 10,000명 가까이 숙군을 했기 때문에 50년 6.25를 맞이했을 때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숙군 작업을 하다 보니까요 박정희 대통령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도 남로당의 군사부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소령 계급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검거가 됐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저 사람 좀 아깝다. 그래서 또 이 박정희 대통령은 남로당의 군사 조직 200여 명을 다 알려줬기 때문에 그 대가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것이고 이후에는 대통령의 특사로 풀려나게 된 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박 대통령도 잘 모르고
남노당이 가입됐지만 완전히 그 박 대통령은 100%, 120% 전향을 해서 대한민국을 반석유에 세운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저 팀에 이동호 교수 있죠? 올라간다? 이동호 교수도 한때 주사파에 잘못 듣기를 갔었죠. 그러나 이동호 장로는 120% 목사님 말씀 듣고 120% 전향해서 지금은 정말로 자유파의 핵심 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 당시 숙군 작업을 하니까 군인들의 이 간첩들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요, 대한민국은 어떤 일까지 벌어졌느냐, 두 놈이 군 부대를 이끌고 월북한 사건도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표무원 강태무라고 하는 두 명의 소령이, 그 당시는 이제 대대장이 소령이었던 것 같아요. 두 놈의 대대장이 남한의 국군들을 데리고 북한으로 월북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대한민국 국군 사상 최악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춘천에 주둔하던 표무원, 홍천에 근무하던 강태무, 이놈들이 군인들을 이끌고 북에 넘어가는, 정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의심할 만한 사건이 벌어졌죠. 이 두 놈은 북한에 가서 뭐 고속 승진도 하고 6.25 때 다시 남침에 선봉에 서서 대한민국을 적대한 인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9년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지만은 대한민국이 숙군 작업을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즉 국가보안법에 근거해서 숙군 작업을 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 일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뭐냐? 바로 국가보안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보안법을 이제 없애자고 이제 이재명 일당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국가보안법을 없애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국가법이 없어지면요, 남한에 북한의 체제를 지지하는 공산당이 만들어져도 제재할 길이 없습니다. 첫째, 노동당을 만들어도 제재할 법적 수단이 없는 것이에요. 또 주사파 이론들을 강의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전수한다고 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집에 인공기를 개양해도 처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화문이나 부산역 광장에서 김일성이를 찬성하고 김정은을 지지하는 집회나 시위를 해도 처벌할 근거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사람들과 교신을 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질서가, 안보가 근본부터 무너지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 국가보안법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국가보안법 폐지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 국가보안법 때문에 예컨대 여러 가지 뭐 남북 교류에 어려움이 있다, 사상과 양심의 침해가 있다, 이런 등등의 말을 하지만, 국가보안법이 있었지만은 남북 교류는 엄청나게 잘 이루어졌고, 심지어 3명의 좌파 대통령들이 북한에 가서 연방제 통일까지를 서명하고 와도 전혀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을 정도로 국가보안법은 매우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내에 북한을 지지하는 노동당이 만들어져도, 주사파 책자가 만들어져도, 또 인공기를 개양한다 하더라도, 김정은을 지지하는 집회나 시위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간첩은 적에게 국가 기밀을 넘겨줘야 간첩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기밀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간첩죄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대한민국 자체가 근본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일성이가 75년간 줄기차게 북한이 김일성 때부터 지금까지 요구해 오는 것이 딱 두 가지죠. 하나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두 가지를 75년간 한 번도 예외 없이 주장을 해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적의 심장부가 가장 요구하는 두 가지 사건은요, 대한민국에는 매우
위험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했지만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가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했지만 국가보안법 폐지는 결코 있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이 내란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이제 계몽도 하고 연설도 하고 주장도 하고 있지만은, 제가 오늘은 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금 이재명 일당들이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국가보안법도요 결코 호락호락하게 우리가 지키기 어려울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께서도 지금 다시 발동을 거셨지만은, 여러분 부산역에 와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국가보안법 폐지도 안 될 것이고 주한미군 철수도 안 될 것이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지금 다른 사법 구제 수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검찰도 넘어갔죠, 법원도 타락했죠, 변호사 집단도 없죠. 다 타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여러 우리 애국 동지들의 의지와 뜻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국가 폭력에 대해서는요, 폭력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저항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언제든지 저항할 수 있는 것이고, 어디서든지 저항해야 되는데,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함께 투쟁하는 그 대열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현재 목사님이 인도하고 계시니까 함께 동참해서 그 일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신 우리 김학선 교수님께 감사의 함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알아들었죠? 국가보안법 폐지할까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전에 먼저 선행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좌파 정권을 해산시켜야 됩니다. 둘째, 쓰레기 국회를 해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한 지랄하니 순서를 지키라는 거야. 자, 우리 김학선 교수님이 강원도 출신이라 경상도 아까 발음이 약간 느슨겠어요. 자, 아까 말씀대로 국가보안법이 폐지가 되면 이동호 교수가 키워놓은 이 빨갱이들이 대한민국에 다 기어나와서 지금보다 더 혼란스러운 나라를 만들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은 그 소굴을 벗어나서 대한민국의 빨갱이를 때려잡는 특등 사격수로 지금 김현지, 박수는, 홍장원 그들의 심장에 지금 화살을 딱 땡겼어요. 이제 놓기만 하면 돼. 오늘 그 정답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동호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어제 부산에 왔습니다만 매우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TV를 보기가 싫고 잠이 잘 안 온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요. 그 이재명 얼굴 보는 게 정말 싫고 그 볼 때마다 혈압 오른다는 분도 많고, 저도 어젯밤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증언을 듣는다고 새벽에 일어나서 4시간 동안 꼬박 들었더만 아침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런데 부산에 있는 실행위원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지금 장로님이신데 차에다가 이재명 구속하라를 붙이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가는 데마다 그 차를 가는데 젊은 청년이 차를 앞에 막고 세우더래요. 왜 그 세우냐 했더만은 우리가 할 일을 선생님 해주셔서 라고 하면서 커피를 사주더래요. 그리고 주차장에 가니까 너무 일을 열심히 하신다고 주차를 안 받고 그 다음에 옆에서 밥 사주고 그냥 가는 분도 수도 없이 많다 그럽니다. 여러분, 물이요 온도가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물에서 점점 뜨거워질 때 그 물은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밖에서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는 분명히 끓어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이 타도 이재명을 향해서 끓어오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 의해서, 우리들의 투쟁에 의해서 이재명은 끌어내려질 것이라고 확실합니다. 여러분. 정권이 끌어내려지는 것은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물이 온도가 오르내리시오. 그 정권을 지탱하는 정당성이 무너져 내릴 때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실체를 알기 시작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내란이라는 온통 거짓말의 장벽이 대한민국을 온통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의 구름이 이제 벗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차 한 번 구속되고 지금 7월 달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증언이 결정적입니다. 하나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라는 녀석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한테 전화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 그래서 부수고 들어갔다는 증언이고, 또 하나는 홍장원이라는 국정원 1차장이 메모를 통해서 여야 당대표를 추적해서 구속하고 감금하라고 했다는 것이 결정적 증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단죄하려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아예 매장시키려고 생방송했던 그 재판 과정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무죄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방송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김학성 장로가 그동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부산에서 이야기했죠. 내란 내자도 끓이지 마라. 내란이 아니다. 그때 당시 헌법 교사들도요 전부 입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도 엊그제 장영수 교수가 내란 실체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잠깐 넘겨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내란이 하나는 영토를 장악해야 되는데, 야, 영토 장악한 거 없다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 헌법기관을 무력화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두 가지, 여야 당대표를 체포하라고 했냐,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했냐, 이것인데 여기에 증거가 없어서 헌법재판소도 내란 혐의로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지 못했다. 증거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장영수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 내란 전담 재판부로 없는 죄 만들고, 두 번째 법 왜곡죄로 가지고 거기에 저항하는 판사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공수처법 개정해서 저항하는 판사들 수사하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잘 짜여진 시나리오가 작동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정체성 법치를 무너뜨리는 바로 내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내란의 주범은 이재명이고, 그리고 박선원과 간첩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곽종근 거짓말을 좀 보겠습니다. 곽종근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이게요, 자기가 헌법재판소에 뭐라고 증언했냐면 12월 3일 날 계엄하고 12월 4일 0시, 다시 말하면 12시 20분경에 윤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그래서 자기가 부하에게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지금 자기가 헌재에서도 그렇게 증언했어요. 그런데 비화폰, 다시 말하면 이 청와대에 안전을 하는 뭡니까 경호처가 갖고 있는 이게 서버가 까졌습니다. 그래서 대통령하고 언제 통화했는지 기록이 나왔어요. 보니까 0시 31분입니다. 곽종근은 대통령 지시하기 전에 이미 대통령이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10분 전에 자기 부하에게 끌어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시간이 안 맞으니까 뭐랬냐면, 자기가 아니고 이진우 해외 대통령이 전화해서 1공수 여단장이 이진우의 연락을 받고 의원을 끌어내려 했다고 변명했지만, 1공수 여단장은 뭐라냐면, 자기는
수방사령관한테 특전사령부인데 왜 수방사령관 지시를 받냐고 거부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넘겨보십시오. 이 뒤에 여러 가지 있는데 대통령하고 통화는 0시 31분이고 수방사령관은 0시 32분이면 넘겨보십시오. 이게 지금 통화 기록이에요. 거기에 서버에 나온 겁니다. 다시요. 그래서 12월 4일 0시 20분경에는 통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일공수 여단장에게 0시 20분경에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부당한 명령을 해놓고 그것을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곽종근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기 누구에게 친구에게 한 전화가 들통났잖아요. 자기 협박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윤 대통령을 강력하게 내란으로 몰았던 의원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조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홍장원 메모가 있습니다. 왜 이 홍장원 메모가 중요하냐면 홍장원은 지금 국정원 1차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한민국 정보를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메모를 했다는 거예요. 넘겨봐 주십시오. 홍장원 메모를 보겠습니다. 홍장원 메모는요, 맨 처음에 홍장원은 헌재에서 지금 보이는 저게 자기가 어두운 데서 국정원 공간 밖에서 밤에 이 여인영하고 통화해서 명단을 불러주길래 받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지렁이 글씨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게 1차 메모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보좌관한테 저 지렁이 글씨를 보고 다시 정서하라고 해서 명단이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걸 보고 다시 한글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천재이거나 또라이입니다. 이걸 무슨 것입니까 이게? 그러자 이번에는 법정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저거는 그냥 예시고 컴퓨터에서 인터넷 다운받아서 한 거라고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홍장원이 1차, 2차 메모가 폐기시키고 3차 메모를 다시 보좌관 보고 기억해서 써라 했고 거기다가 자기가 가필했다는 겁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이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건 잘 안 보이겠지만 정치인들 명단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1차, 2차 검거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가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헌법기관들 그리고 여야 정치인들을 불법으로 체포하라 하겠다는 지시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요 넘겨봐 주십시오. 이 우선 홍장원의 메모를 썼다는 시간이 거짓말입니다. 넘겨보세요. 대통령하고 0시 46분에 자기가 사무실에서 통화했다는데요. 넘겨봐 주십시오. 자기는 그 시간에 나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이게요 지금 명단을 받아 적은 시간입니다. 0시 58분에 자기가 공관 공터에서 대화해서 명단을 받아 적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정원 CCTV에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그 시간에 얘는 지금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맨 처음에 지렁이 글씨를 쓴 게 어두운 데서 자기가 썼기 때문에 자기가 지렁이 글씨를 썼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또 말을 바꾸면서 뭐라냐면 이 CCTV가 몇 분간의 오차가 있다. 그런데 국정원 CCTV는 오차를 수정하기 위해서 이미 GPS하고 결합되어 있어서 오차가 없는 CCTV입니다. 이 친구의 말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바깥에 있던 시간이 안에 있었고 안에 있던 시간이 저는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 메모는 또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신의 한수가 위촉해서 이 변희재가 문서 필적 감정을 한 겁니다. 대진감정평가원이라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30년간 필적 감정만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 글씨랑 대조하면 가장 중요한 게 아까 가필이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홍장원은 자기가 썼다 그러는데 그 글씨가 박선원 글씨인지 하고 박선원 글씨하고 대조해 봤습니다. 이 지금 박선원 글씨랑 일치했습니다. 그러면은 홍장원 메모는 누가 써준 겁니까? 바로 박선원이 써준 거고 홍장원은
박선원의 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선원이 기획 내란 조작의 주범이고, 그리고 홍장원이 그게 딸린 그의 부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박선원이 이미 홍장원하고 2차례 카톡만 자기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수많은 연락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넘겨와 주십시오. 그 다음에 더군다나 홍장원은 박선원이 국정원 1차장할 때 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선원이 차장할 때 매우 친숙한 관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홍장원은 박선원이 국정원에 심은 박선원의 사람, 다시 말하면 박선원의 간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거짓말로 온 세상을, 우리 대통령을 지금 감옥에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이 거짓들은 결국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숱하게 싸워왔습니다. 지난 계엄 선포 이후로 대통령 지지도가 11%까지 곤두박질하다가 지금 여기 계시는 정광훈 목사님과 그리고 김학성 장로, 그리고 이들이 합쳐서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백성들을 깨웠습니다. 대통령의 계엄은 정당했다고 했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우리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도가 50%, 60%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내란의 거짓의 구름이 걷히는 순간, 그 순간 이재명은 마지막을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현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전광훈 목사님이 1억 포상금을 걸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김현지 만약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함께 다닌 사람, 혹은 김현지를 가르친 선생이 있으면 신고해주면 1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신고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여상원 변호사가 지금 현재 뭐 무슨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앨범을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김현지를 왜 꽁꽁 숨길까요? 첫 번째는 정광훈 목사님 주장처럼 김현지가 북한에서 직파되었을 간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김현지의 역할이 이재명 위에 앉아서 북한의 진영을 전달하는 장고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과거에 저랑 같이 일하던 북한의 지령을 받는 주사파들이 온통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 심장부에 그들이 들어가 대한민국을 온통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난 탄핵 때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한 흔적이 있습니다. 만일 그때 저 비겁한 국민님이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승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전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은 이제 거짓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과 그리고 부산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지지가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유화과 대구판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마지막 승리를 향해 함께 나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 연설 잘하죠? 왜 잘하겠어요? 첫째는 부산 머시마니까 잘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단 한 컵도 못 마셔본 빨갱이 물을 많이 마셔봐가지고 이 새끼들 속을 정확히 하는 거야. 야, 김혜지! 이동호 교수 성질 불러서 다 까기 전에 네가 알아 자수해라! 자, 우리 지난주에 광화문에서 정광훈 목사님이 창세기 4번째 날 1월 성신에 대한 연설인데 거기에 별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 때 별을 다 만드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 저 군에 있는 이 안 만든 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문 용어로 똥별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고 저야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잠을 잘 수 있겠지만 이분은 잠을 못 주무십니다. 진짜 백이별 항중승 제구님을 모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70대, 80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서 다니시는 다른 분들, 바쁘신 분들보다도 더 큰 목표를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애국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 자손,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짧은 시간 삶을 살다 가는 분들도 그분이 신앙이든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이든 정말 우리 국민들로부터 뭐 노래하듯이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순국한 안중근 의사는 평생을 나라만 위해서 생각하고 이 나라를 이렇게 설계하고 지금 우리가 있게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한 이승만 대통령을 보았어도 또 지긋지긋한 가난을 물리치고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토전을 만한 박정희 대통령까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군인 중에는 강제구 소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월남전에 참전하기 위해서 부하들과 훈련을 하다가 수류탄을 다른 부하들이 다치지 않도록 가슴에 안고 산화한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당신이 보기에, 당신의 자녀가 보기에, 앞으로 손주들이 보기에,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이 보기에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2차 세계대전 후에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소리쳐 묻고 싶습니다.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정말 할 일이 없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후배들 중에, 우리 학생들 중에, 젊은이들 중에 자기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의 배운 학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의 스타일과 자기의 품성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은 그 인생 앞으로 100년을 살아도 그 모양입니다. 여러분, 국가보안법 폐지라니요. 여러분, 저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살아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도 국가보안법 때문에 제가 불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 중에 누가 국가보안법 때문에 피해를 보고 불편을 당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는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종북이든 종중이든 반미든 여러분 국가보안법만큼은 철저하게 시행을 했다면 오늘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공소시효도 없애야 됩니다. 대통령이 특별 사면 복권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의 0.00%도 안 되는 놈들이 국가보안법 때문에 여러분 사형을 해도 부족한데 지금 그들이 우리 국회, 우리 정치권에서 이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만을 아시죠? 여러분 저는 대만에 현역 때도 가봤습니다. 형님 목사님 따라서 선교도 가봤습니다. 여러분 대만은 인구가 우리 한국의 반밖에 안 됩니다. 2,300만 조금 넘습니다. 대만의 기독교 인구 비율은 여러분 6%밖에 안 됩니다. 2,300만의 6%면 얼마입니까? 채 300만도 안 됩니다. 그런데 대만은 여러분 대만이 UN 회원국입니까?
아닙니다. 비회원국입니다. 국가로 인정도 못 받습니다. 수교국이 겨우 16개가랍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중국어로부터 중국어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치권과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 2,300만 밖에 안 되는데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15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발표가 됐는데 대만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7%를 넘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까지 여러분 주요 선진국들이 1%가 안 됩니다. 지금 나홀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실한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여러분 대만 정부는요, 대만 정권은 그 모든 세금에 딱 강제적으로 국가 채무를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국가 채무가 36%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게 23%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13%를 떨어졌어요. 같은 기간 우리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25%에서 58%를 넘었습니다. 배가 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세금 거두는 것은 선진국 중에도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돈을 벌고 세금 잘 내는 사람들한테 존경도 하지 않습니다. 삼성에서 근무하는 삼성의 봉급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도 이재용한테 여러분 감사를 못 느낍니다. 도대체 우리 국민들 왜 이렇습니까? 세금 쓰는 건요, 저 우간다보다 못합니다. 국가 채무를 안 갚아요. 특히 노무현, 문재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시민단체 세금 한 푼도 주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거 먹고 사니까 시민단체가 전부 굴동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에 정말 종북, 종중, 반미 세력, 이념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종 명목으로, 여러분 이번에 특검 보십시오. 돈을 얼마나 씁니까? 제대로 해놓은 거 있습니까? 이놈들 봉급 안 줘야 돼요. 공수처 보십시오. 선관위 보십시오. 틈만 있으면은 전부 다 갖다 씁니다. 그리고 표를 넣어서 해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20대 30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나라의 주인이 되는 30,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은 이 친구들은 채무 갚다가 여러분 벌 다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항하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엄이 헌법에 통치권의 일환으로 되어 있고 그 평가는 대통령이 많이 한다는데 이 계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왈가왈부합니까?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민노총에서도 가장 핵심인 언론, 신문, 방송에서 계엄 지지, 반대, 탄핵 지지, 반대, 왜 같이 토론 안 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이 매주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수십만에서 수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하는데 단 한 건의 사고도 없고 법 위반도 없었습니다. 이거 기네스북에 올라야 됩니다. 이거야말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국본에서 우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사를 받아야 할 우리가, 여러분 지나가는 분들 중에서 우리를 보고 이제 많이 아직도 서운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쫓아와서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제발 언론 방송이 제대로 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대전에서 길거리를 가는데 중국 사람이, 중국 관광객이 경복궁에 와서 똥을 쌌는데 벌금 5만 원이랍니다. 그런데 중국의
무비자 입국, 여러분 세계에서 서로가 교차 무비자 입국하는 데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혐오 발언을 하면은 징역 5년이랍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입만 열면은 앞뒤가 됩니다.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2002년 호수님 이선희 사건, 여러분 그걸 반미 시위로 끌고 갔습니다. 사과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2008년도에 여러분 광우병 사태 전 세계가 아니라는데 MBC가 주도해가지고 여러분 뭐 뇌숭숭 아이들까지 나와서 야단을 치겠습니다. 사과한 적 있습니까? 그런데 뭘 사과를 합니까? 뭘 사과를 합니까? 세월호 사건, 여러분 5.18, 여러분 어떻게 국가 유공자가 됐는데 유공자 명단을 숨깁니까? 이런 나라 있습니까? 월남전에 참전하고 한국전에 참전해서 부상을 당해도 먹고 살 게 없어서 빵 하나 훔치다가 여러분 구속이 됩니다. 국가의 세금을 도둑질하는데도 구속이 됩니까? 여러분 이번에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아니 너 잘못 부정선거로 당선된 놈들이야. 아니 그 고발 좋아하는 놈들이 왜 고발 안 합니까? 왜 고발 안 합니까? 선관위 왜 고발 안 합니까? 여러분 저도 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저한테 대해서 야 너 저는 억울해서라도 달라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입 꾹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하면은 품격도 없습니다. 앞뒤도 맞지 않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선동입니다. 부하들 면책에서 망신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정치를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대만이 이렇게 선진국으로 지금 여러분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정치권부터 국민들이 우리는 잘못하면은 중국에 그냥 흡수된다, 경계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 길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는 지금 현 상태가 대만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치권도 국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정말 국민투표를 저는 이재명에게 국민투표를 제안합니다. 이번에 개헌을 하든지 뭐 대통령 통치권을 하든지 국민투표를 붙여서 이번 선거는 대만식으로, 여러분 저렇게 하니까 대만이 전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 없애야 됩니다. 수개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집계 해야 됩니다. 뭐가 힘듭니까? 뭐가? 국민의 반 이상이 억이라고 하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놈들이, 그놈들이 바로 범인들입니다. 이걸 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가 천만이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일주 내내 병원 가시고 진료받으시고 누워 계시고 그래도 도대체 안심이 안 되시니까 또 방송하시고, 사실 여기 오실 몸도 안 되는데 우리 참모들이 이번에 이번 주만이라도 쉬십시다. 그걸 못 참으시는 분이에요. 누가 이 일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삶이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우리 인생의 화양연화, 즉 가장 빛나는 순간들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나가십시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진짜 많이 보고팠을 텐데 제가 주인공을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 큰 박수와 하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5만 경남도민이여,
제발 눈을 뜨고 귀를 여십시오. 7년도 모자라 또다시 전국을 순회하며 선지자께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 파탄 이대로 가면 진짜 나라 망합니다. 군사 독재보다 더 악랄한 특검 독재, 종북 독재, 내란 독재, 이거 지금 막지 못하면 이 나라는 필연적으로 공산화가 될 것이라는 선지자의 경고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국민혁명의장 부정선거 지주기명 총괄위원장이시며 한기총 대표장을 지내신 정강호 목사님을 기립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반국가주의자들, 종북주의자들을 처단하기 위하여 계엄령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의 반국가주의자, 이건 누구냐? 첫 번째는 간첩이야, 간첩. 두 번째는 저 민주당이요, 민주당. 민주당들은요, 이것들은 반국가주의자야, 반국가주의자.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문이나 박정희 대통령의 5.16 군사혁명이나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게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이 계엄령을 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넘어간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도 대한민국에 사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때문에 아직도 지금은 살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내가 강화문운동을 8년째 하고 있어요. 8년째. 내가 8년째 강화문운동을 왜 했느냐, 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평양에 가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서명까지 하고 왔어요. 서명한 거 보여요? 네. 근데 이것이 지금도 유효해요.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 통일정책 6번을 보면 6.15 공동선언, 요건 누구냐? 김대중이가 한 거야. 14선언, 이거는 누가 한 거냐? 노무현이가 한 거야. 그 다음에 4.27 판문점 선언, 요것은 문재인이가 한 거야. 좌파 대통령들은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전부 북한에다 돈 갖다 주다가 대통령 임기 끝나는 거야. 그 중에 제일 나쁜 놈이 누구냐? 김대중인데, 김대중은 그때 교도소별로 다 특징이 있는데 광주 교도소에 사상범을 102명을 가둬놨어요. 근데 김대중이 대통령 되자마자 이 102명을 전부 북한으로 다 보내준 거야. 근데 이걸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고. 특별히 누가 모르냐? 전라도가 모르고 있어. 전라도가. 국가가 어떻게 돌아간지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노무현은요, 미국이 일방적으로 NLL을 그었기 때문에 이거는 북한한테로 돌려줘야 된다 이거야. 어디냐?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그 다음에 저 백령도까지 이것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었기 때문에 북한한테로 돌려줘야 된다 이거야. 아니, 우리 서해 5도를 북한한테 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노무현이가 이 짓을 한 거야. 노무현이가. 그리고 문재인 측은요, 도보다리에서 영상 한번 띄워봐요. 한번 보세요.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이하고 둘이 소곤소곤 귓속말로 요렇게 하면서 뭘 넘겨줬냐? 세계 제1의 기술인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를 넘겨준 거예요. 원래 이 원자력 발전소는요, 최초의 개념은 이승만이가 딱 잡은 거야. 이승만이가 히로시마 원자탄, 나가사키 원자탄 터지는 걸 보고 저 에너지를 가지고 발전소를 만들면 좋겠다고 했던 최초의 개념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이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조선일보에다 광고를 냈어요. 원자력 연구를 하러 갈 사람 해서 제1호로 선발된 사람이 정근모 박사예요. 정근모 박사.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방문한 뒤에 자기가 보낸 유학생들, 이승만은 천재야, 천재. 이 휴전협정 하기 전에도요, 한국의 고등학생들을 2만 명 미국의 돈으로 고등학생들을 가서 공부시켜 줄 것. 그 다음에 뭐냐? 30년 안에 하와이 수준으로 잘 살게 해줄 것.
이승만 대통령은 천재라니까 천재.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하여 원자력 발전소가 개념이 잡혔고, 그리고 바로 이 원자력 발전소의 세계 제1의 기술, 이거는 원래 실용화 시킨 것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최초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박정희 때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에 이 원자력 발전소가 기술이 최고야, 최고인데, 그런데 이 설계도를 북한한테, 김정은이한테 넘겨주면 돼, 안 돼? 나라 망한 거야. 나라 망한 거야. 그래서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3대 대통령들은요, 좌파 대통령들은 다 간첩들이요. 근데 이것을 지금 완성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이.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제 몸도 안 좋아서 연설을 길게도 할 수 없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냐?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돼요. 헌법 전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라 그랬지. 이 헌법 전문이야, 헌법 전문. 그러니까 우리는 4.19처럼 하면 된다 이 말이야. 4.19를 누가 허락받고 했어요? 안 했지. 헌법 전문에 나와 있잖아. 우리도 4.19 정신으로 하려면 해야 돼. 그러나 4.19는 학생들이 160명 가까이 죽었어요. 4.19 혁명하다가 수유리의 국립묘지에, 나는 항상 그 수리 쪽으로 들리다가 보면 내가 그쪽 4.19 묘지를 들려서 내가 묵념 한번 하고 가요. 인생을 다 살아보지도 못하고 펄펄 끓는 청년 22, 21살 이런 애들이 말이야 4.19 혁명 때문에 죽었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게 헌법 전문에다 딱 4.19 정신을 개성하라 그랬거든. 개성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과 저도 이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니까 4.19 정신을 개성하기 위해서 가문광장에 1,000만 명이 모여야 돼요. 그래야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무혈혁명을 할 수 있어요. 4.19 때는요 160명 가까이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이게 마무리를, 혁명을 마무리하려면 가문광장에 1,000만 명이 모여야 된다 이 말이야. 이번 주에도 토요일 날 가문 집회 해요 안 해요? 해요. 할 때 부산 시민들이 다 올라와야 돼. 여러분 다 오실래요? 네.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이재명은요 지금 전쟁 없이 북한한테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하는 거야. 방위 출신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면 돼요? 안 돼요. 보안법 철폐하면 돼요? 안 돼요. 하루에 한 건씩 사고를 치고 있어요. 하루에 한 건씩. 보안법을 철폐해버리면 간첩을 누가 잡냐고. 그러니까 이 새끼는요 완전히 아까 이동호 교수가 말한 대로 김현지는요, 이거는 내가 1억을 걸어놨거든. 김현지의 부모님,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동기 동창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1억을 준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신고가 없어. 이거는요 북한에서 보낸 직파 간첩이야 김현지는. 그러니까 이재명보다가 계급이 더 높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나라가 끝났다 이 말이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헌법 전문에 보장된 대로 4.19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혁명으로 맞짱 떠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우리가 4.19처럼 160명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가문광장에 1,000만 명이 한자리에 모여야 돼. 부산에서 1,000대 와야 돼. 1,000대. 아니 그러니까 한꺼번에 딱 와야지. 찔끔찔끔 오니까 말이야 1,000만 명이 안 되잖아. 한꺼번에 그냥 싹 모여서 1,000만 명이 딱 모이면 끝장내버리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끝장내자 이거요. 우리가 미국한테 괜히 엄살 부리려고 우리가 무슨 뭐 세계 경제 무슨 뭐 6위 뭐 군사력 뭐 4위 이렇게 말하지만요 사실은요 군사력도 1위고
그 다음에 세계 경제도 우리나라가 1위야 1위. 지금 보세요. 프랑스, 독일 애들이 한국으로 이민 오려고 환장 걸렸어. 한국에 와보니까요, 수학여행 왔다가 돌아가지도 않아요. 수학여행 왔다가 돌아가지도 않아. 이게 뭐냐?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살다는 증거란 말이야, 증거. 근데 이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저 중국한테 넘기면 돼, 안 돼? 아니, 중국한테 쎄쎄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 이 자식아. 어디 대한민국을 말이야, 북한한테로 넘기려고, 중국한테로 넘기려고 말이야.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지금도 하루에 한 건씩 사고를 치고 있어요. 하루에 한 건씩. 그러니까 우리는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 뭐냐? 이제 1월 18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1월 19일 날 아파트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가려고 그래요. 가서 내가 비밀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한국에 사는 것은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덕분이고, 두 번째는 뭐냐? 정광훈의 은혜야. 내가 가문운동을 8년째 하고 있었죠. 8년째. 내가요, 문재인하고 싸우다가요, 3번 깜빵 갔어. 3번. 지금 저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거기에 3번 감옥 갔어. 76개 혐의로. 크게 나누면 뭐냐? 집시법 위반, 선거법 위반, 내란 선동 혐의, 또 무슨 범위. 그런데 1심에서도 무죄, 2심에서도 무죄, 대법원까지 무죄를 완전히 받고 나왔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 또 나를 구속하려고. 왜? 정광훈만 구속해버리면 이제 끝난다 이거지. 전화 통일한다 이거지. 내가요 절대 구속 안 돼. 나는 무슨 뭐 서부지법 사태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받으러 온다 해서 가서 응원하러 갔는데, 나는 그때 짧게 연설하고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왔는데 말이야. 그래서 말이야. 근데 나를 또 구속시켜? 정신 나간 소리하고 앉았어. 그리고 서부 사태가 일어난 것은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청년들이 분해가지고 일창을 깨고 들어간 거라고. 걔들은 원래 가문단체가 아니요.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요. 그래서 내가 압수수색 당했잖아. 압수수색. 우리 집, 당회장실, 그 다음에 너라TV, 영수증까지 얘들이 뭐라고 써줬냐. 이거 보세요. 서부 사태와 연관성이 없음이라고 확대해봐요. 확대. 아니, 경찰이 나를 압수수색한 경찰이 영수증까지 다 써줬거든. 영수증까지. 서부 사태와 관계없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왜 구속시켜? 정신 나간 소리하고 앉았어 말이야. 그래서 지금도 나를 조사했던 서울경찰청 수사관들이 이 영상을 다 보고 계실 거라고. 아니, 대통령이 누가 됐다고 해서 경찰들이 말이야, 바람도 불기 전에 쓰러지면 돼요?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현역 대통령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승만, 박정희에 이어가는 3번째 위대한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승만도 한성 감옥에 가서 갇혔고, 그 다음에 또 박정희도 사형 선고 받았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다시 풀려나서 현역 대통령 돌아오면 아마 이재명보다 더 무섭게 할 거야. 간첩들 싹 쓸어버리겠어. 지금 우리나라 간첩이요 300만이 넘어요. 남로당 간첩, 박헌영 간첩부터 시작해서 간첩들도 대물림이에요. 대물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대한민국에 계속 살고 누리고 대한민국을 향유하려면 가문 광장에 1000만 명이 한꺼번에 오시라 이 말이야. 동의하십니까?